자, 지방행정으로 갑시다. 자, 3번. 우리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있는 거 아시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옳은 것은 자치권의 인식, 주민자치는 전례권, 단체자치는 고유권, 고유권 위에다가 천부인권이라고 쓰시고, 뚜레죠, 뚜레. 프랑스의 법학자 뚜레는 자치권이 입법행정 사법 다음으로 강조되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됐습니다. 1번은 틀렸죠? 반대죠. 반대. 됐습니다. 주민자치는 전례권은요, 그죠? 딜런의 법칙처럼 어디에서 전례됐다? 국가가, 중앙정부가 그냥 지방에게 전례해 준 거야.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해준 거죠. 2번, 주민자치는 이념을, 지방분권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자, 지방분권 밑에다가 법률적 의미라고 쓰시고, 민주주의 밑에다가 정치적 의미라고 쓰시고, 이것도 반대죠. 단체자치는 지방분권 법률적 의미라면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관을 분리하지 않은 기관 통합형이죠. 단체자치는 기관 대립형을 합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주민자치는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민자치는 지방정부는 뭐만 해요? 자치사무만 합니다. 단체자치는 기관이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자치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동시에 하는데, 그래서 열어보자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주민자치에서는 국가사무를 지방이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지 못하니까 자기 일을 지방에서 직접 하는 기관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죠. 일선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선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4번은 쉽죠. 단체자치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지방분권,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 법률적 차원, 정치적 차원. 4번이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주민자치죠. 넘어가시죠. 6번. 단체자치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를 위한 별도의 법인격을 강조한다. 자, 단체자치에서 중시한 권리는 주민의 권리다. 지방의 자치권은 인정한 주체는 천부인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전례된 거다. 자치사무와 국가임사무 구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그랬죠. 답은 딱 봐도 2번이죠. 주민참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유. 지방분권의 사고방식, 지방분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됐습니다. 옆에 9번 별표. 작년에 나온 문제 중에, 지방행정 문제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인포메이션도 많고 좀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것. 고유권설은 자치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 천부적 인권으로 갖는다. 맞죠? 지방자치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2번. 전례권설, 국권설은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국가 통치구조 일환으로 국법에서 부여된 것. 국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기능적 합리성 차원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인권과, 사실 따져보면 여러분, 이게 지방자치가 여러분의 뭐 생명, 행복 추구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솔직히 직접 관련 없잖아. 그런 거 좀 있죠. 3번 제도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있으니까
법률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죠. 고유권설은 해겔 영향 독일의 공법학자. 답은 4번이죠. 뚜레. 나도 어느 나라 프랑스 학자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읽어보면 이제 학자가 되겠죠. 뚜레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주장되고 있습니다. 뚜레. 5번 제도보장설은 보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일반적인 보장이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 존립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제도보장설의 대표적인 게 직업공무원 제도 같은 거죠. 제도보장설. 5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9번 체크 좀 해주시고 12번 가시죠. 최근에 지방분권의 새로운 경향이죠. 신중앙집권화, 신지방분권화죠. 옳은 것은 신중앙집권화 관점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를 비판하는 입장, 비판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합니다. 비판, 대체 X, 보완, 시정, O 됐습니다. 2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분권화 요인이면서도 집권화 요인입니다. 우리 기억나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 집권화도 되고 분권화도 된다 그랬죠. 이거 틀렸어요.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지방분권화의 동인이 되고 있다. 세계화는 지방분권화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세방화라 그래요. 학자들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결합이죠. 다시 세계화는 중앙집권화가 아니라 지방분권화. 국민국가는 필요 없다는 식이죠. 세계화는 사실상의 하나의 통치구조가 정립됨으로써 국가는 필요 없고 이제 지방들이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4번 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가 지방분권화 됐습니다. 그렇죠? 불균형은 우리 중앙집권화죠. 밑에다 자 써보세요. 지방분권 하살표 불균형 심화 신중앙집권화 가장 많이 나오죠. 다시요. 지방분권을 하면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신중앙집권화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15번 아니다. 14번 합시다. 14번. 이제 중앙통제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14번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걸 이제 네 글자로 주무장관이라고 그러죠. 사무에 대해서 조언, 권고, 지도. 이 지도라는 단어가 강제적인 느낌이 아니라 한글로 영어로 바꾸면 가이드야. 가이드. 컨설팅. 아시겠죠? 비권력적 통제죠. 이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2번 맞죠? 자, 중앙행정기관 밑줄 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맞죠? 얘들은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다. 구속력 없다. 3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사무, 법령위반 자치사무,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법령위반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4번 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한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당연히 주무장관이겠죠. 그 사무가 보건복지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에 관한 사항은 없겠다. 그죠? 하여튼 주무장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위에 있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15번 옳지 않은 것. 서울시장이 국가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은 기관적 서면을 명할 수 있죠? 대집행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그랬죠? 국가임사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 이건 이제 우리가 직무를 하라는 거니까 직무이행명령이죠. 이걸 직무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2번 주무장관은 서울시장이 국가임사무에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할 수 있죠. 3번 이 대집행에 대해서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며칠 내? 요때만 15일이라 그랬죠. 15일이 등장하는 건 여기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조례를 가면 법령 공표 며칠? 20일. 여기만 15일입니다. 집행정지를 당연히 신청할 수 있죠. 됐습니다. 17번 광역행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에는 합병이 있고요. 일부 사무조합, 도시공동체. 2번 광역행정은 형평적 배분을 도모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광역행정은 이제 생활 권역이 확대되면서 그죠? 구역을 초월한 거죠. 여러분들이 청주시가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왜 여러분 청주시하고 오송군이 합쳐졌어요? 청주시하고 오송이 합쳐졌죠. 맞잖아.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오송군이 청주에 먹혔는데 법적으로는 대등한 자치단체죠. 끼리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또 다른 청주시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 청주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할아버지 정도 시대에는 청주하고 오송군이 상당히 멀었겠죠. 그러니까 한평생 태어나면 오송군에서 태어나면 오송군에 살다가 죽었다고 거의 대부분. 근데 교통통신이 발전하면 지금 여러분 청주에 들어와서 낮에 일하는 분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퇴근하고는 어디 가겠어요? 오송에 가거나 뭐 진천에 가거나 정평군에 가서 출퇴근하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구역을 초월해서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수도권이 바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교통조합 같은 거라. 인천에서 도봉구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은 지나갈 때 광역자치단체 세 군데를 지나가죠. 기초자치단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뭐 제도가 다르면 안 되니까 교통에 관한 것은 구역을 초월해서 교통기능만 따로 떼서 세 개의 자치단체가 모여서 조합을 만든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청주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주시장은 충청북도 도지사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뭐 특례시라는 논의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청주시 때문에 그 논의가 있는 거 알아? 청주시가 인구 조금만 더 모아서 청주광역시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충청북도 도지사는 청주광역시가 돼서 청주가 홀라당 나가면 사실 충청북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충청북도 도지사는 보내주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구 80만 이상의 시에는 좀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제 청주시장도 뭐 청주광역시로 선거공약 내세웠다가 실패하면 바로 그 다음에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해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연합이 되고 나중에 하나의 통합이 되겠죠. 근데 이거 1번 3번 규모의 경제 별표 맞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와 조정 역할 맞습니다. 행정협의회는 동등한 지위, 협조, 구속력 X 쓰세요. 답은 1번입니다. 합병 안 맞아요. 일부 사무조합이나 도시공동체는 연합 방식입니다. 연합. 합병과 연합의 차이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 연합이라는 방식을 법적으로 인정 안 하거든요. 그죠? 일본이나 그 외국에는 연합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이죠.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도 연합을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뭐 충청도에 관련된 일을 그 연합에 맡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딱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보면 충청북도 도지사 위에 뭐 한 명 더 둔다는 그런 느낌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17번 작년에 나온 문제 중에 꽤 좋았던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18번은 쉽고요. 19번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19번. 자, 옳은 것은 사무위탁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위탁한다. 2번 연락행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갈등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권을 가진 연락기구를 둔다. 3번 공동기관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해 공동으로 법인격을 갖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협의회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갖춘. 일단 협의회는 바로 틀렸죠. 협의회는 법인격 밑에다가 구속력 X. 법인격이 있다는 말하고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됐습니다. 됐죠. 3번 공동기관은 조례 됐죠. 밑에다가 지방의회 의결을 쓰세요. 조례가 아닙니다. 지방의회 의결이에요. 공동기관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청주시하고 옆에 붙어있는 게 뭐죠? 세종시가 붙어있는, 세종시는 아닌데 하여튼 괜찮습니다. 청주시하고 세종시하고 업무를 공동을 하려면 당연히 지방의회 두 쪽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결이고, 연락회의는요 조정권을 갖춘다는 것은 구속력이죠. 연락회의 같은 것들은 딱 봐도 어떻습니까? 조정권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조정권, 구속력 X. 20번 특별지방행정기관 밑에다가 일선기관이라 써보세요.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기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맞죠? 이거 완벽하죠? 법인격 없습니다. 얘들은. 2번 특별행정기관은 국가사무 효율적 집행과 광역적 추진에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쵸. 특별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는 반면 부처 이기주의. 그래서 1980년 후반 쓰세요. 91년 95년 지방자치가 될 것 같으니까 부처들이 자신들 업무를 지방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4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분권,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 때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어렵게 하죠. 그 기능들을 중앙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서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가 밑에 있네요. 특별행정기관은 일반 행정기관,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죠.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노동, 해고당했잖아요. 그러면 청주시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노동지원청에 가야 되죠. 노동지원청은 고용노동부의 일선기관, 그죠? 일선기관이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어렵게 합니다. 21번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인격 없다 그랬죠? 자치권도 없습니다. 관할 범위로서 고객의 편리성 2번 틀렸어요? 그죠? 됐습니다. 20번에 2번
국가사무의 효율적 집행과 광역적 추진이란 말은 고객의 편리성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자 보세요. 청주시 노동지원청, 정평군, 제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충북 노동지원청 해가지고 청주시에 딱 둬요. 그러면 이제 정평군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멀리 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청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고객 편리성 됐죠? 향상되지 못합니다. 그 말이 맞으니까 20번에 2번도 맞죠? 광역적 추진. 이 말의 단점이 뭐라고요? 고객 접근성, 고객 편리성은 낮다는 거죠. 됐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통제가 용이하지 않죠. 왜? 중앙행정기관이니까.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맞죠? 23번 쿨리 독트린 천부인권 쓰시죠. 미국의 헌법에는 지방자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천부인권이라고 선언한 거죠. 자치권은 절대적이며 주는 이를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쿨리 판사가 아주 쿨하게 해준 거죠. 디트로이트와 미시간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 당시에는 독트린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딜런의 법칙은 전례권 쓰시고 피조물 쓰 피조물.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이다.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 됐죠?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24번) IGR 옳은 것. 미국 건국 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였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틀렸죠? 무국가성. 그죠? 당시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제 기본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건국 초기에는 무슨 국제회의를 하면 17개의 주 대표들이 각자 갔다는 거예요. 연방은 그냥 홀 좋은 이름일 뿐이었다는 거죠. 2차 대전 이후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조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는 미국의 주는 국가예요, 국가. 그냥 맨날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도별로 사형제도 하고 안 하고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별로 사형제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그게 뭐 주별로 뭐 주방위군도 있으니까 군대도 따로 있죠. 사법권, 우리나라는 인정도 아닌 자치사법권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니까 미국의 주를 자치단체로 보지 않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좀 하여튼 미국은 좀 이상한 나라죠. 그죠? 선거제도도 이상하고 그죠? 됐습니다. 자, 2번 딜런의 규칙에 의하면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직권은 안 되죠. 주정부의 피조물이면 주정부가 허락해준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3번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금지된다. 4번 일본 메이지 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 근데 1980년대 호소가와 내각이 등장하면서 지방분권을 추진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4번은 좀 외우시오. 24번은 역사적인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여러분 26번 X, 27번 X, 28번 됐죠? 동그라미 됐죠? 거기 27번에서 28번 넘어오면서 그 법 이름 중에서 하나의 단어가 들어갔죠. 위에는 지방분권이지만 밑에는 지방자치분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위원회 이름이 뭐라고요? 지방자치분권위원회. 다시 뭐라고요? 지방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 위에 두 개의 법은 이제 없어졌고요. 2018년 28번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1번은 딱 봐도 바로 틀렸죠.
이게 정보업무평가위원회가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죄송합니다. 29번, 25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건 진짜 짜증나는데 외워야 되는데, 그죠? 자, 맨 밑에 5번 옆에다가 1번 쓰시고, 저는 양준혁 선수 아세요? 그래서 양준혁 촉발해야 된다. 촉발분. 양, 지방이 양. 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혁신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나와 있죠. 요게 노무현 정부 때니까 2번이고요. 촉은 촉진이 나와 있죠. 요게 3번이고, 발은 발전위원회 나와 있죠. 4번이고, 자치분권위원회가 5번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요? 자치분권위원회. 양준혁 촉발분. 대충 외웠어요. 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찾지 마. 주는 아무것도. 주이 어디 갔지? 찾지 말고 그냥 양준혁 촉발분. 이해했죠? 됐습니다. 28번. 그래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바로 틀렸죠? 근데 나머지 이 지문도 다 별표에서 외워야 됩니다. 지방자치분권 법에, 그죠? 자, 1번. 자치분권 종합계획 밑줄. 2번의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하고 어려운 거는 시군구한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우리가 기초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보충성의 원칙. 기초 우선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3번의 맨 끝에요. 원칙적으로 폐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 이거 선언적 규정인데 저번에 되셨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뭐 했다?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했다는 것이죠. 자, 4번이 중요합니다. 이게 차등 분권 두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돼요. 차등 분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이 안 맞잖아. 아니 똑같이 해줘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증평군하고 청주시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오히려 기계적 합리성이잖아요. 기계적 평등이기 때문에 재원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 무슨 분권? 차등 분권입니다. 차등 분권. 됐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로 여러분이 좀 상식하고 깨통한 거니까. 그죠? 됐습니다. (2번은) 왜 틀렸어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맨 처음엔 누가 하고 기초가 하고 기초가 하기 어려우면 광역이 하고 광역이 어려우면 국가가 해야 되지. 지금 반대로 돼 있죠. 국가가 어려우면 광역이 하고 광역이 어려우면 기초가 하는 게 반대로 돼 있고 1번은 자치분권위원회죠. 자치분권위원회고 3번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원화. 무슨 사무를 없애버리고? 위임사무를 없애버리고. 4번이 계속 나오겠죠. 무슨 분권? 차등분권. 차등분권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